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땐 소통을 외치다가도 당선이 되면 소통 창구가 막힙니다. 단체장과 주민과의 직접 소통이 아쉬운데요. 첫 소식 장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장과 주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은 생활불편 민원 창구에 불과합니다. 또 충청북도는 도지사와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페이지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될 뿐입니다. 소통은 구호에 불과할 뿐 단체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소통 창구는 민원 관련 법과 제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민원 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이 7일 이내로 답변을 달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 소통을 표방,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의 청원이 모이면 해당 내용의 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국민청원 건수는 6개월여 만에 총 13만여 건의 청원이 제기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총 12건의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선 10분가량의 영상이 기재된 답변이 달렸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 지사의 사퇴서는 도의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안 지사는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남궁 부지사에 따르면 향후 사퇴 절차는 안 지사의 사퇴 의사 후 도의회로 사퇴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남궁 부지사는 이날 중 사퇴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 지사가 사퇴한 후엔 새 지사가 선출될 오는 6.13 지방선거까지 남궁 부지사가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을 이끕니다.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전북 도의 경우 시장과 군수에 도전하는 도의원이 전체 의원 중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방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현재 등록된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현역 지방의원은 총 9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4월은 지난해 결산 심의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이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각종 조례안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화성 진안이 따복하우스 15호가 지난 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성 진안 1 따복하우스 16호 입주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입니다. 화성 진안이 따복하우스의 입주 대상은 사회 초년생으로 월 임대료는 15만 6천 원에서 20만 2천 원입니다. 이곳은 병점역과 안녕 IC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으며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냉장고와 옷장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해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으며 공용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북 남원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을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주나 익산으로 이동해서 이용하느라 불편하셨죠. 이로 인해 남원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과 인천국제공항 간 직통 리무진 버스가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순창, 구례, 함양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여행이나 업무차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남원과 인천국제공항 간 직통 노선이 없어 시민들이 비용과 시간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존 남원 시민은 해외에 나갈 때 전주까지 이동한 뒤 전주와 인천공항 간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거나 주차구역이 협소한 전주 대신 익산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남원과 인천공항 간 리무진 버스는 하루에 4번 왕복 운행하며 요금은 29,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출발지는 남원 시외버스터미널로 고속도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직통운행, 남원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25분입니다. 시는 현재까지 평일에 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도내 6개 대학과 2018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대학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 모델 창출과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도정 핵심 시책에 대한 정규 과목을 개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서는 총 69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2,000개 이상의 면적에 피해를 입은 건데요. 각 지자체들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산불로 축구장 2,000개 이상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전국에서 총 692건의 산불이 발생, 1,479.65헥타르의 임야를 태웠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3년 296건에 551헥타르, 14년 492건에 137헥타르, 15년 623건에 418헥타르, 16년 391건에 377헥타르 등 해마다 산불 발생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33%, 담뱃불 실화 4%, 성묘객 실화 3% 등 전체 산불의 40%가 실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5%, 어린이 불장난 1%, 기타 26% 등입니다. 산불 발생 시기로는 건조기인 가을철과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간 동안 산불 감시요원과 전문 진화대 배치는 물론 산불 감시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예방과 진화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읍시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도마에 올랐던 A씨 의원의 부인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후 대표자와 업체명을 변경해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등록된 정보통신공사 업체 등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유지한 채 대표자명과 업체명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업체명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자명과 업체명을 변경하면 과거 입찰 이력 등이 드러나지 않아 과거의 업체 이력 세탁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및 법인 합병이 아닌 대표자나 업체명 변경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해당되지 않아 도민들이 변경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힘든 구조입니다. 이에 정읍시와 조달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업체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승강기 안전 등을 비롯해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연령별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서 추진되며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자로서의 역할 비중이 큰 가정주부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커피 찌꺼기를 축산농가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매립, 소각되고 있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에 시범 사업을 거쳤고요. 그 결과 버섯, 배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시가 구축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체계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하게 하고요. 자치구는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고 커피 전문점은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저작권 대행사 등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 제도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를 무기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연 한방병원이 지난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바 검진센터 안에 한의과를 개설했습니다. 이어 자생 한방병원이 2월 키르기스스탄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의과대학과 한의진료센터를 구축하고 한의연수 등에 관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 한방병원들과 협력해 2015년부터 해외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이번에 첫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